서영입니다.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오늘 이슈를 먼저 좀 살펴보고 가야 되는데, 오늘의 이슈는 환율이 연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, 환율이 하락을 하니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죠. 이전에는 환율 부담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지만, 환율이 다시 전고점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구간에서 외국인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, 두 번째는 쿠팡 관련주가 어제부터 계속 들썩이고 있습니다. 뭐 포장, 물류 이런 쪽. 거기에 좀 이슈가 있는 게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재평가가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. 이제 쿠팡이 55조의 정도 기업 가치가 있다 그러죠. 그런데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실적이 더 좋아요. 그럼 우리도 재평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? 이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큰 이슈죠. HLB 관련해서 오늘 코스닥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는데, 항암제 리보세나님 미국 3상 결과를 허위 공시 보도를 했다. 이제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공시를 냈다. 내용과는 다르다. 이게 한 언론사에서 좀 나오면서 장중에 하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죠. 회사는 이제 사실관계를 소명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코스닥 약세의 원인이었습니다. 이 영향으로 타 제약주가 좀 하락을 하는 좀 찬물을 좀 끼얹었죠. HLB가.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좀 약세를 보인 그런 모습이고,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. 세 번째, SP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. 거래량이 최고로 좀 나왔습니다. 하지만 이 하지만에 대한 내용은 거래 대금은 늘지가 않았습니다. 거래 대금이 대형주 쪽에서 늘지가 않고 중소형주에서 좀 느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걸 이제 체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신용잔고도 다시 한번 지난주죠. 지난주 최고치를 갱신을 했고, 그래서 결론은 좀 종목 장세가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마감을 살펴보면은 코스피가 0.52% 상승을 해서 좀 마감을 했고, 코스닥이 앞서 말씀드린 HLB 관련해서 제약주들이 동반적으로 좀 약한 흐름이 좀 나와서 0.43%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아무래도 이 수급 자체가 외국인 기관이 HLB 대거 매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수급도 좋지 않은 흐름으로 좀 나온 것이거든요. 우리 시장의 수급을 함께 살펴보면,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했지만 코스닥에서는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. 이 기관이 오늘 6,600을 매도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장중에 좀 변동성을 키웠어요. 주범이 금융투자, 그리고 연기금은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연기금의 운용 형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. 증시가 상승을 하면은 차익실현 물량을 많이 좀 매도를 하고요. 증시가 하락을 할 때 좀 방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한 달 전부터도 말씀을 드렸어요. 연기금의 매도는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. 여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오늘 선물시장 보면은 외국인이 1,300억을 매도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콜옵션은 65억 정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. 먼저 환율 흐름을 보고 지나가면 환율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.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환율이 좀 급락을 하고 이렇게 밑으로 전 저점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부터 시장이 변화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. 환율이 여기 지난 고점 위에 있을 때는 외국인이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. 하지만 지난 고점 이 파란색 선 밑으로 내려오니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죠. 연속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시장을 좀 박스권으로 가둬놓고 상승을 하지 못했던 요인이 환율이었는데, 환율 부담이 해소가 되니까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. 그래서 시장이 변화된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. 지속적으로 환율 이 파란색 선 기준선을 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. 오늘은 코스피 시장의 차트의 좀 추세를 함께 살펴볼게요. 이렇게 시장이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이렇게 내려갔던 이 추세, 하단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벗겼어요. 벗기는 흐름에 여기서
요렇게 올라가는 추세선이 있었죠. 이거를 지우면은 삼각 수렴이 되죠. 삼각 수렴 되면서 돌파를 하는 그런 형태로 움직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밑에서 추세를 하나 더 그리면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요거를 지워도 이렇게 삼각 수렴을 벗겨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거든요.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시장이 좋아요. 차트상으로는 상방 쪽으로 가려는 힘이 있습니다.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. 거래량을 보시면은 지난번 이 거래량보다 증가를 했죠. 제가 이때 시장 조정 받을 때 시장이 강하게 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 거래량 때문이다. 거래량이 늘어져야지 시장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부족하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. 이 구간 때. 근데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니까 시장이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.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차트로 보면은 굉장히 좋죠. 시장은 더 위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이 거래량 상승을 만든 게 중소형주에 있습니다. 지난번처럼 이때 이런 거래량은 대형주들이 만들었죠. 뭐 삼성전자, 하이닉스, 현대차 이런 대형주들, 시가총액 상위주들, 우리나라 대표주들이 좀 만들었다면 지금의 거래량은 중소형주들이 좀 만들어주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. 그러면 그 근거를 우리가 함께 봐야겠죠. 제가 현금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고점이 나왔다고 말씀드린 이날이 1월 11일이에요. 1월 11일인데 보시면은 삼성전자 거래량이 최고치 증가를 했었죠.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구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늘었었는데 줄어들고 있죠. 삼성전자 줄어들었죠. 지금 거래량이 코스피에서 최고치로 나오고 있는데 대형주들이 못 따라가는 흐름이죠. 현대차 보시면은 현대차는 이날이에요. 1월 11일이 보시면 1월 11일 요 날인데 거래량이 그만큼 못 나오고 있죠. 카카오도 잘 상승을 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이때입니다. 1월 11일 네이버 그리고 LG화학 LG화학은 고만고만한 상태고 삼성 SDI도 최근 이렇게 줄고 있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이 시장 대표주들은 지난번처럼 거래량이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. 거래 대금이 확 늘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? 중소형주에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니까 이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.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거래량이 좋으니까 시장은 상승을 하지만 대형주들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의 이유는 이 거래량 상승이 시장 대표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중소형주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종목들은 잘 가죠. 그래서 결론은 뭐 종목 장세가 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이 추세를 좀 벗겨놨다고 말씀을 드렸죠. 추세를 벗겨놨고 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뭐 내려왔다 움직일 수도 있고 가능성은 있습니다. 하지만 시장을 걱정을 하거나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구독자분들은 시장 참여하시던 대로 뭐 크게 흔들리거나 변동성이 크게 생길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이제 참여하시면 뭐 무방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시장을 좀 완만한 흐름으로 좀 보고 있어요. 시장이 뭐 급락의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 크게 갑자기 급등을 해서 막 넘어가고 3266포인트를 지난 고점을 막 넘어가면서 여기서 갑자기 막 급등이 나오면서 막 이런 것도 좀 보고 있지 않습니다. 완만하게 좀 움직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지 말고 종목 보시면서 접근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. 막 급등이 나오기도 좀 힘든 게 아무래도 이 선물 부분이 좀 있어요. 프로그램 쪽 한번 추이를 살펴보면 여기 이제 베이시스 말씀드렸죠. 베이시스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니까 이게 매수가 들어오죠. 순매수가 프로그램 쪽에서. 오늘 보시면 다시 백워데이션으로 바뀌었습니다. 이게 계속적으로 좀 플러스로 좀 진행이 되고 갔다 그러면은 이 베이시스는 선물과 현물의 격차입니다. 선물 시장이랑 주식 시장의 격차예요. 코스피 시장이랑.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
이게 다시 좀 마이너스 1.24로 좀 떨어졌어요. 그럼 프로그램 매수가 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좀 가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선물 누적 포지션 보면 아직도 외국인이 3주 6천억을 갖고 있죠. 그래서 외국인이 사주되 뭐 크게 대형주를 사서 뭐 삼성전자든 시가총액 높은 거를 사서 막 시장을 전처럼 막 끌어올리고 그런 형태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. 아니면은 이쪽에서 뭐 당장 내일이라도 좀 선물에서 좀 항복이 나오고 그럼 시장이 좀 가볍게 위로 갈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. 하지만 다시금 또 매도가 누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 정도로 시장은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시장은 좀 등락 거치면서 좀 완만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니까 종목별로 잘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.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시거나 그런 구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.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도 좀 잘 참고해 주시고요. 최근에 좀 생각이 든 게 시황 방송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저는 환율부터 시작을 해서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지표들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드리죠. 이 구간에서 왜 우리가 가지 못했던 이유, 환율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선물, 그리고 공포지수와 달러 인덱스 등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냥 차트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주식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은 정말 중요하고 유튜브에서는 이런 방송이 별로 없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이제 보지 못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이런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내가 위험한 구간에서는 좀 피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좋은 구간에서 다시 공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니까요. 지금은 계속 들고 가면은 됐죠. 상승 장에는 그게 됩니다. 근데 올해는 작년과는 이제 똑같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뭐 상승이 나오고 그런 구간이 이제 힘들죠. 이렇게 그냥 계속적으로 가는 구간이 좀 드물어요. 좀 특수한 유동성 이런 상황이었고 주식은 이제 리스크 관리도 하고 좀 지키는 게 먼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지표들을 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. 시황 방송 잘 참고하셔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공략 업종은 혹시 뭐 반도체, 자동차, 자동차에서 이제 자율주행 이렇게 간다고 말씀드렸죠. 그러면서 유가 관련, 유가가 좀 60불 되니까 유가 관련 종목들, 그리고 이제 실적 좋은 중소형주들 보시면서 시장 접근하시면은 충분한 기대 수익률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. 내일 제가 좀 일이 있어서 하루 쉬고요. 목요일에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